우리 지금 시경정에 왔잖아. 예. 이제 시경정에 이제 생각해야 할 것들은 이 정자가 지어진 연대, 건립연대, 그 다음에 시경정에서 있었던 시문학 활동, 그 다음에 시경정의 주임 문제, 그 다음에 시문학 활동 중에서 성산별곡의 창작연대, 또 성산별곡이 지어지게 된 모태가 됐던 시경정 20년 등의 한시들, 그 다음에 시경정과 관련해서 밑에 있는 서하당, 또 서하당에서 지어진 작품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데, 시경정이 언제 세워졌느냐, 그 건립 연대가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 하나는 1560년 설, 또 다른 하나는 1563년 설이거든. 그러니까 3년 차이가 나는데, 1560년 설은 서하당 김성원 선생이 남긴 서하당 유고라는 책에 1560년에 지었다. 그래서 스승이자 장인인 석천 이몽룡 선생에게 지어 바쳤다.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서 석천 선생이 장자 제물편에 나오는 시경이라는 이름으로 한 게 어떠겠느냐 하면서 이름을 지어줬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그런데 면왕정 송순 선생이 쓴 차 김상사 성원 시경정운 이수라는 그런 시에 보면은, 그 시는 김성원이 지은 시경정 시에 본따서 지은 두 수의 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시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시경정은 가정 개해년에 지었다 그래. 그럼 가정이면은 1563년이라는 명나라 연호고, 개해년이니까 딱 1563년이 된 거든. 그래서 3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언제 어느 것이 맞느냐? 시경정 기를 쓴 석천 선생도 가정 개해년에 시경정 기를 써. 그렇다면은 시경정 건립연대는 1563년이 아니겠는가? 60년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이제 시경정은 누가 지었느냐? 지은 사람은 서하당 김성원이고, 누구를 위해서 지었느냐는 장인이자 스승인 석천 이몽룡 선생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지. 이제 석천이 정자 이름을 시경정이라고 짓는 과정도 장자 제물편에 나오는 시경이라는 말이 있어. 끊을 식자 그림자 영자인데, 어떤 사람이 그림자가 자기를 쫓아다니는 것이 싫어서 그림자를 떨쳐내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게 이제 막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래도 그림자가 쫓아와. 이거 봐라, 이거. 더 달려야 되겠다. 내가 천천히 달리니까 쫓아간 것도 싶어가지고 막 힘껏 달리다가 숨이 차서 죽어버렸단 말이지. 그림자를 끊으려면은 달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늘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장자의 생각이야. 그림자를 쫓으려고 도망 다닌 사람은 공자다 이거지. 그러니까 장자가 볼 때는 공자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공자한테 벼슬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유천하하지 말고 고향인 노나라로 돌아가서 더 인품을 가다듬고 더 경륜을 쌓으면 돌아다니지 않아도 저절로 당신을 부를 텐데, 꼭 그림자를 쫓으려 도망치는 사람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돌아다닐 거 뭐 있느냐 하는 내용에서 그림자를 끊는다, 곧 세속의 정치와는 거리를 둔다라는 말에서 이제 시경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돼. 그런데 이제 담양 부사로 내려와 있던 석천 이몽룡 선생은 2년 만에 담양 부사를 그만둡니다. 그만두고 이제 여기에 자리를 틀고서 이 시경정하고 이제 하나의 세트 공간으로 지어진 서하당, 그러니까 무슨 정 그러면은 쉬고 공부하고 하는 공간이거든. 그리고 무슨 당 그러면은 먹고 자는 공간이야, 역할이.
그래서 이제 식영정에서 공부하고 쉬고 가르치고 서하당에서 먹고 자고 이제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 거죠. 또 서하당뿐만 아니라 건너편에 있는 한벽당도 역시 식영정과 형제의 정자란 말이 면왕정 송수인이 했거든. 그걸로 봐서 그 당도 이제 먹고 자는 공간, 즉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정자에서 이제 주인 노릇을 했던 석천 이몽룡 선생과 이제 제자인 재봉 고경명, 서하당 김성원, 송강 정철 등이 이제 네 사람이 신선처럼 여기서 쉬고 공부하고 했다 해서 이 정자 다른 이름을 사선정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 그 네 신선이 이제 석천의 식영정 20령을 필두로 해서 이 앞에 흐르고 있는 이 시내가 창계거든. 지금은 강주 때문에 묻혔지만은 창계, 그 다음에 가마우지 바위라는 노자암, 또 방초주 등 도하경, 이런 그 아름다운 멋진 풍경들을 소재로 해서 식영정 20령을 네 사람이 각각 20수씩 지은 거예요. 그 80수의 이제 식영정 한시 외에 송강은 그런 그 식영정 한시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한계, 정서의 그 폭발적인 그 분출의 한계를 느끼고 그것을 이제 우리 국문시가로 읊어낸 것이 성산별곡이다. 그러니까 성산별곡은 이 성산, 이 뒷산이 성산인데 다른 말로 하면 별매라고 해. 별성자 몇산자에서 이 별매의 사계절의 경치를 우리 말, 우리 정서로 정말로 솟구치는 그런 그 시심으로 이렇게 드러냈다. 한문 문자 시대에 우리 국문으로서 그런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은 이 성산별곡이 언제쯤 지어졌겠는가? 그동안에 이제 학계에서는 송강의 20대 후반설, 40대 설, 50대 설 이렇게 이제 분분하거든. 그런데 간동별곡이나 사미인곡이나 송미인곡, 성산별곡을 이렇게 보면은 간동별곡부터 그 신선세계에 송강이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간동별곡을 짓고 난 이후에 대사원을 지내고 송강정에 머무르던 시절에 이 식영정을 들려서, 그러니까 50대에 성산별곡을 지었다고 봐야 그 작품 내에 나오는 신선사상이라든가 또 작품에 가지고 있는 내용의 품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르녹아서 농축된 그런 정서가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50대에 지은 걸로 봐야 옳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어떤 진할손이 성산에 머물면서 서하당 식영정 주인아 내 말 듣소 해서 그 성산별곡에서 불렀던 주인은 과연 누군가. 이제까지는 학계에서 서하당 김성원이다, 아니면 석천 이몽룡이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맞서 왔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주장을 최근에 이제 냈는데, 그게 송강 자기 자신이다. 그러니까 송강이 여기 와서 보니까 이미 서하당도 세상을 떠났고 11살 차이거든요. 또 40살 차이가 나는 석천 이몽룡도 세상을 떴고, 와서 보니 주인은 없고 자기만 홀로 남겨져 있더라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심해가 인간 세상에 좋은 일이 많기도 한데 어찌 정막산중에 들고 아니 나시난고라고 한탄할 수 있는 여건은 바로 송강의 50대에 대사원을 그만두고 동인의 탄핵으로 내려와 있을 때 아니겠는가.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주인 문제는 원래 지었던 사람은 서하당 김성원이고
지어서 바쳐서 받은 사람은 석천 이몽룡이고, 이 노래에 성산묘역에 나와서 주인아라고 불렀을 때의 주인은 송강 정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울러 이제 아까 말했던 세트 정자라고 했으니까 밑에 있는 저 서하당인데, 서하당 건물은 저기 1995년에 복원한 거예요. 이제 깃들 서자 노을 하자니까 노을이 깃드는 당이다, 집이다, 그런 뜻인데, 김성원이 이제 거기서 이제 숙식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석천 이몽룡, 서하당 김성원 등이 서하당 팔령이라는 서하당의 경치를 8가지로 읊은 한시가 아주 유명하지요. 어쨌든 간에 그 서하당 팔령, 시경정 20령 등은 결국 성산별곡을 만들어내는데 밑거름이 되었고, 가사작품으로는 면왕정 송승이 지었던 면왕정가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우거진 대숲이며 만개한 매하며 등등이 당시의 성산의 모습을 마치 신선의 세계처럼 보여주는, 그러면서도 한시 문자에 맞서서 국문시가로 그렇게 우리 정서와 우리의 시심을 드러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겠죠.